안녕하세요. 뉴스버스 대표 고재학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한번 철저히 해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재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와 관련된 한자성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것은 당나라 시인이죠. 왕지환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다소 좀 한자가 어려운데요. 욕궁천리목 갱상 일층루.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천리 밖을 보고 싶어서 저 멀리 천리 밖을 보고 싶어서 한층 누각을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한층 더 올라서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바꿨죠.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열세를 보이던 민주당이 조금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그 실업률이 좀 올라갔고 경기 침체 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도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지금의 어떤 고용 둔화라든가 경기 침체 징후가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실책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어쨌든 세계 경제에서 거의 유일하게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트럼프한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트럼프가 조금 우세할 거다라는 관측이 일단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들을 그대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을 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보조금 정책들이 계속 유지 강화될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엔솔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에 정말 뭐 수백조 단위의 이제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들도 순조롭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인데, 트럼프가 되면은 그런 정책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수출 경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도 긴장한 채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의 중요한 정책이 뭐냐? 핵심 정책이 뭐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그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은 이른바 쇠락한 러스트벨트의 백인 하층민입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후보가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이 벤스 상원이 바로 러스트벨트의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백인 하층민들을 핵심 지지층으로 해가지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백인 하층민들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가 던지는 슬로건이 뭐냐?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 무식한 논리인데요. 중국 놈들이 너네들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중국 놈들이 그 중국의 그 값싼 전자제품, 철강제품, 자동차들이 이 미국의 제조업을 망친 거다.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거리에 마약을 넘치게 하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아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겠다. 바로 이렇게 백인 하층 노동자들한테 구애하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 무식한 논리를 가지고 한때는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층이었던 백인 하층 노동자들을 트럼프의 열광적인 지지자로 바꿔놓은 거죠.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뭐냐? 당연히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요. 다음에 관세를 대폭 올려가지고 외국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다음에 미국 기업들 중에 그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은 역시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 다시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트럼프 후보가 어젠다 47이라고 하는 47은 뭐냐? 내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공약들을 실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젠다 47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바이든 정부든 뭐 트럼프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중국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죠. 그것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미국 우선주를 내세우는 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다. 그런데 트럼프가 좀 더 심하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어젠다 47에 보면은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막겠다. 차단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저 60% 이상, 최대 200%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보편적 관세 10%라는 게 왜 무서운 거냐? 지금 평균 관세가 3%대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에 우리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관세율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른바 이제 트럼프 상호무역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내가 상호무역법을 만들겠다. 이게 뭐냐?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미국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15%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브라질은 무려 35% 관세를 부과해요. 되게 후진국일수록 자기네들 제조업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관세율을 높여가지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편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산 자동차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니까 아니 우리도 1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른바 등가주의죠. 같은 값을 매기겠다.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어떤 세계 각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장벽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정책. 지금 뭐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부도 그 대기업의 뭐 법인세를 낮추고 부유층의 뭐 증속세, 상여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지금 세금을 많이 낮췄죠. 많이 낮췄고, 그게 상대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또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 지금 유리한 그런 그 세제 정책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공화당도 똑같습니다. 감세 정책.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인데요. 우선 18%로 낮추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5%까지 낮추겠다.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유층이라든가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도 낮추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의 투자 그리고 민간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정책이 뭐냐.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 또한 그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반면에 기후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뭐 화석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써왔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놓겠다. 내가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버리겠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폐지하겠다. 대신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채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래서 내 그 임기 동안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지금의 2~3배로 증산을 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인데, 지금 이런 화석 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와 규제 완화, 증산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대폭 낮추고 그걸 통해서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공약 중에 좀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은 달러 패권 시대를 끝내겠다. 지금 달러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강하고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죠. 지금 뭐 원달러가 뭐 거의 1,400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지금 강달러 시대인데, 이런 강달러 시대, 달러 패권 시대를 끝내겠다. 그거는 달러 약세를 용인을 해가지고 미국의 수출이 보다 더 수월해지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 러시아에 맞서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등의 공약을 어젠다 47에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요한 정책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정말 기록적인 수준인데 더 재정 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뭘로 메울 거냐? 결국은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국채를 계속 찍어가지고 메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늘리면은 통화량,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고, 결국 그거는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고지학의 경제버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층 누각을 올라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충실하고 정확한 그런 경제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